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6월 24일 목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엇갈리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3,290선까지도 터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282선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빠지기는 하지만 천선을 그래도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0.41%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1,012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랜만에 잘 가고 있습니다.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 4위 종목들 그간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장중에 잘 가던 모습을 보이더니 마감을 앞두고 급락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15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4위에 위치한 네이버 역시도 1%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삼성 SDI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셀트리온은 1% 넘게 빠지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펄어비스는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가장 큰 낙폭인데요. 2.48%의 낙폭을 보이면서 62,900원의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도 지금은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가 넘게 빠진다면 셀트리온 제약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CJ는 강보합세 보이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를 어떻게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도 역시나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할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테오제는 역시나 3.32%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ENM도 1%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와 HLB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주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주가 칩 부족 현상의 슈퍼사이클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세를 오늘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내년까지 160조 원에 달하는 신규 팹을 찾고 간다는 소식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두 19개의 신규 팹이 착공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10개의 팹이 추가적으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두 종목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제가 짚어드렸고요. DB하이텍은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4.75%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꽤 많이 짚어지고 있는데요. 59,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의 우려감에도 우리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이슈가 된 종목은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인데요. 오늘은 주가가 마감을 앞두고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연일 횡보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한 달 전인 5월 24일보다 45.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는 19%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는 장중에 시총이 75조 원을 넘어서면서 시총 3위 자리를 공고하게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은 장중에 시총이 70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총 1위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한 달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주가 상승률은 0.5%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2.1% 정도 내린 수치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7개월 연속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빅테크 투자자들은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평가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상장 기업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과 테이퍼링 우려가 상쇄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무디스는 LG화학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신용 등급은 Baa1을 유지를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지를 해줬는데요. LG화학의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한 건 이 석유화학과 배터리 사업의 구조적인 이익 개선에 힘입어서 LG화학의 이익이 2021년에 상당히 증가한 후에 역사적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중단됐던 조업이 정상화가 되고요. 그리고 해외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8만 원대에 머물렀지만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9만 원 선까지 회복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지금 봤을 때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만 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일본 브랜드의 인기가 높은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현대위아의 경우에도 종가 어떻게 형성될지 살펴보시면요. 현대위아는 지금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 1.38%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장중에 고가는 11만 5천 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와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종합화학 보유 주식과 관련한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삼성 SDI는 한화종합화학 보유 주식 전량을 투자 재원과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처분하기로 했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삼성물산이 한화종합화학의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순자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밝혔고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1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삼성그룹과 한화 간의 이 빅딜이 지금 마무리가 된 건데요. 어제 한화는 삼성이 보유 중이던 한화종합화학 잔여 지분을 모두 되사오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빅딜은 6년 만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한화종합화학의 대주주인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은 삼성이 보유한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를 1조 원에 사들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4.1%였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물산은 20.05%, 삼성 SDI는 4.0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건설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과 DLENC, HTC, 현대산업개발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분석을 통해서도 좀 다뤄드렸는데요. 부동산 건설업계가 호황인 가운데 대선이 3월로 다가온 점이 지금 정책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종가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될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0.7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3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DLENC의 경우에도 2.26%의 강세 보여주면서 13만 5,500원의 마감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HT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도 2.7%의 강세 보여주면서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있는 진단키트주의 경우에도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즌도 역시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역시도 좋습니다. 휴마시스의 종가 어떻게 형성될지 살펴보도록 하면서 마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장중에 계속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종가 상황을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수주 실적과 또 유가 강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보니까요. 거래량도 꽤 많은 상황이었고 3.8%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종가를 봤을 때 전거래보다 1,000원이 오른 27,3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석유회사에서 대형 화공 플랜트 공사를 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입찰한 프로젝트 규모는 모두 20조 원인데요. 국제유가의 상승세에도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기대감을 올리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랠리가 이어지면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동발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 이렇게 마감을 해줬는데요. 특징주까지 짚어보셨고 코스피 시장이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중에는 3,290선까지 터치한 우리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3%의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지난 16일이었죠. 16일에 3,278.68포인트를 터치한 이후에 6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3,286.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하루 동안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코스피 시장 횡보하더니 종가를 앞두고는 조금 빠지는 모양새가 나타났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맞췄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진 가운데 카카오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7%가 넘게 빠졌는데요. 7.37%의 급락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도 시총 3위 자리는 유지를 했습니다. 15만 7천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네이버도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0.94%의 약세를 보이면서 41만 9,5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두 종목은 좋았습니다. 1%대 강세 보여주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종가가 형성이 됐는지 보니까요. 삼성 SDI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8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69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현대차는 전거래 종가와 동일한 24만 2,500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1% 넘게 빠지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 및 금속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84%의 상승률을 기록해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은행과 전기전자 업종이 1%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전기가스업과 제조업에서는 0.78% 그리고 0.72%의 오름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2.17%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도 2% 넘게 빠졌습니다. 기계와 운수창고, 비금속 광물 업종도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1,044억 원, 또 개인은 484억 원을 덜어내는데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기관은 1,411억 원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최근 5거래일 동안 어떻게 수급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도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제는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맞췄는지 종가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보합세를 보인 코스닥 시장입니다. 0.38%가 빠지면서 1012.62포인트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이 가장 좋았습니다. 내림세를 보이던 코스닥 시장 조금 힘을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은 어떻게 맞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림에서 마감한 코스닥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펄어비스의 하락률이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2.64%가 빠지면서 62,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시제는 오늘도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시면 혼조 양상이 펼쳐진 가운데 역시나 델타 바이러스 관련된 소식 덕분에 알테오젠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3.32%의 강세를 보이면서 89,0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CJ ENM도 티빙 호재 덕분에 1.19%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186,8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복제와 건설업종은 1% 넘게 올라줬고요. 방송서비스와 운송장비 부품 업종도 0.58%, 0.5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통신 방송 서비스도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 넘게 빠졌고요. 오락문화와 섬유의류, 인터넷, 종이 목재 업종도 1% 넘게 빠지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1,552억 원, 기관은 730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2,286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 새 수급 주체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는 샀다면 오늘은 팔았고요. 기관 투자자도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제는 팔았다면 오늘은 사들이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6거래 만에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도 엇갈리면서 마감했지만 우리 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저의 빨간 옷처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마감한 것처럼 내일 시장도 어떨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은 저와 말고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